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4월 7일부터 7일부터 주택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완화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도시형 생활주택 토르미형 공급 규제 개선, 토지 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 밑에 두 개 별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 중요해요. 이것만 중요합니다. 네, 우순이 반갑습니다.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 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자, 여러분, 분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자, 다들 아시겠죠? 청약에 당첨된다. 청약에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분양권은요,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말 그대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죠. 세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물이 아니잖아요. 실물. 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분양권이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할 수 있었던 투자가 매우 용이했다는 겁니다. 왜? 여러 개 사가지고 막 팔면 되는 거예요. 특히 분양권 거래할 때 주로 어떤 걸 많이 했습니까? 마피. 죄송합니다. 저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다운 계약. 분양권 계약할 때 다운 계약이 엄청나게 성행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2,000이다. 네. 이 경우는 300으로 축소 신고죠. 300으로 축소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자,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내요.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300에서 기본공제 250억 뺍니다. 여기서 세율 77%, 1년 미만일 때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세금이 50만원에 300만원에서 250 빼면 50만원이죠. 50만원에서 77, 80%니까 거의 40만원 을 양도소득세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960만원 번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양권 투자할 때 손피가 있었고요. 네. 손피 투자 아세요? 손피 거래. 네. 손피라는 건요, 매수자 양도세 부담. 즉, 양도소득세를요,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수자. 이거는요, 부동산 상승기 막바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자, 매수자는요, 양도세를 부담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뭐 그만큼 조금 더 내긴 하지만 그래도 이득이죠. 그래서 손피라는 단어가 붙게 돼요. 내 손에 그냥 5천만 주세요. 네, 5천만 남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매수자가 거의 1억 한 2천인가 3천을 줘야지만, 네, 나 매도인한테 5천이 남게 되는 구조예요.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1번 다운계약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2번 손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분양권이 실거주성도 있지만 투자성이 매우 강한 아이템이에요. 그럼 분양권이 상승하는 조건은 언제일까요? 네, 홍경자님 반갑습니다. 네, 분양권이 상승하는 조건, 어떨 경우에 상승을 해요? 분양권이. 네,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꿈나무님 반갑습니다. 리플레이님 반갑습니다.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인생님 반갑습니다. 자, 알고 최종환이 반갑습니다. 자, 분양권이 상승하는 조건. 어떻게 하면 분양권이 상승합니까? 언제 분양권이 상승해요? 김정원님께서 상승 사이클. 네. 자, 분양권은요, 여러분, 투자성이 매우 강화됐죠. 근데 분양권에 플러스 P가 막 붙는다. 네. 이게 바로 상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권에 플러스 P가 막 붙어요. 처음부터 붙을까요? 아닙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양권 있죠.
정말 독특하게도 네.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즉 분양권은 투자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P가 많이 붙으려면요, 물론 상승기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요, 그런데 시세 대비 분양가 저렴해야 돼요. 여기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 네. 여러분, 제가 투자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말 안 해줍니다. 그 어디 가도. 시세 대비 분양가 저렴해야 됩니다. 네. 매우 단순한 말이지만요, 이런 말을 안 해준다고요, 사람들은요. 네. 그냥 단순히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르지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분양가 자체가요, 시세 대비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야지만, 분양을 해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이 수요 증가예요. 그 다음에 분양권이 귀할 때 오르겠죠. 귀할 때. 네. 앞으로 분양할 물건들이, 특히 중심지에서 분양할 물건들이 적어진다라고 할 때 희소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그럼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쌀 때 사야 한다. 네. 첫 번째로요, 쌀 때 사야 하고요. 두 번째로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양권 투자는 쌀 때 사는 겁니다. 자, 이 쌀 때 사야 한다. 뭡니까? 첫 번째, 마피.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이 쌀 때 사야 한다라는 거는요, 마피일 때 사지만요, 마피가 갑자기 풀피가 되는 확률이 매우 어렵게 돼요. 네. 왜냐면 마피는요, 2, 3년 후가 깜깜하거든요. 왜? 입주장 때도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투자금이 많이, 전세가가 낮아져가지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피가 붙기 때문에 마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산 분양권이요, 입주할 때 플러스 필 될 확률이 적다라는 겁니다. 적어요. 자, 그래서 또 쌀 때 사야 한다. 이건 상승기 때, 또는 뭐 회복기 상승 초반, 회복 초반, 요럴 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요 스윙 투자예요. 오래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윙 하듯이, 네. 배트를 그냥 스무스하게, 네. 홈런 치듯이 그렇게 풀 배팅 하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네. 스윙 하는 거죠. 그 말이 뭐다? 사이클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쌀 때 사야 한다. 마피일 때 사는데, 요거는요 내가 등기칠 각오해야 돼요. 근데 2번은요 어차피 스윙 투자기 때문에 등기 안 쳐냅니다. 중간에 분양권 상태로 익절이에요. 이건요 사이클에 집중해야 됩니다. 인근에 지표가 되는 아파트들의 변화 집중을 해서 체크해야 되고요. 여기가 올라가면서, 네, 분명히 부동산은요 시차가 존재합니다. 대장 아파트가 먼저 치고 올라가도 주변에 있는 분양권이 같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분양권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반대로 말해서 분양권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더 많이 담길 수도 있겠죠. 이러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 떠나가지고요, 분양권 투자는요 요 이 두 개의 시점에 하는 거예요. 마피일 때 사는 거랑 쌀 때 사야 한다. 즉 오르고 있을 때, 이미 지표가 많이 올라갔을 때, 다른 지표들 그때 비교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말이 좀 툭툭 끊기는데, 분양권은요 투자 시 원래라면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분양권 투자는요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요. 자, 지금은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
양도소득세 플러스 지방세까지 들어갔을 때 이 세율이었어요. 즉 다운계약하지 않으면요 3억을 벌더라도 세금 다 뜯기고 나면 얼마 벌지도 못하는 겁니다. 네, 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1년만 보유하면요 6에서 45% 세율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년만 보유하면 6에서 45%. 자, 정부에서는요 어차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완화를 시켜준 거겠죠. 1년만 보유하면 6에서 45% 양도세 세율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를 완화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다? 정부에서는요 이 분양권 투자성이 매우 강한 분양권에 이런 전매 등 규제를 완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옛날 대치운마든 뭐 대치미도든 서울의 목동의 뭐 주공이든 수많은 재건축 대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정부에서는요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부동산은 떨어질 것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판단을 한 배경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성이 매우 강한 재건축 쪽이든 분양권 쪽이든 과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왜?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울산에서 건설 현장에서 저기 크레인 같은 저기 뭐죠? 엄청 땅 파는 건가요? 그거 쓰러진 거 보셨죠? 8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예? 그게 왠지 아세요? 건설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관리자 덜 세우고요. 예? 대충 그냥 아무 때나 세워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나가면서 보는데 아파트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 꼭대기에 타워 크레인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크레인의 그 추 있죠. 그게 바람에 날려서 덜렁덜렁 하고 있던데 그 주상복합이 40층이에요. 40층에서 타워 크레인 또 붙어 있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타워 크레인에 있는 그 추 있잖아요. 네? 갈고리 있죠. 그거는 좀 밑에 옥상에라도 좀 내려놓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바람에 덜컹덜컹 하다가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요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불감증. 자, 이게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요 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분양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분양권에 투자를 해야 되냐? 여러분 단기간에 1억 천금 노리고 분양권 투자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들한테 이야기 드렸지만요, 제가 많은 지역들이 25년도 이후부터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25년 이후부터. 그러면 25년도 이후에 입주하는 그런 분양권들은요 상황 보고 미리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분양권의 최대의 단점이 뭡니까? 네, 분양권 투자에서 이 분양권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최대의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한유님 분양권의 최대의 단점. 네, 분양권을 보유함에 있어서 최대의 단점 뭐예요? 권리소득님 아세요? 분양권의 최대의 단점. 홍경자님 전세금 없어요? 분양권 전세금 없는 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자, 한우님하고 유주인님께서 정확하게 잘 설명하셨어요. 네. 자, 분양권의 최대의 단점은요 주택수 카운팅. 네, 주택수 카운팅이에요. 등기 칠 때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포함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면요 깨진다 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본인이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분양권 샀다? 3주택이에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닙니다. 3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요.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다주택자로 갈 거라면요. 이것저것 사도 되겠지만은. 근데 분양권을 초에 등기 치는 시점에 주택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양권을 명의계약하는 당시 그 시점에 내가 몇 채를 가졌는지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또 매겨지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수가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25년도 이후에 입주하는 분양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잔돈 5천 이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4천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천지입니다. 천지. 그럼 여러분들이 저 돈이 부족한데요? 그냥 그렇게 넉넉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돈이 부족하면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웬만해서는요. 4, 5천씩 신용대출 나오잖아요. 본인 돈 좀 모아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세요. 25년도, 26년도 입주하는 곳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25년도 이후에는요. 회복기예요. 회복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쪽에 매수를 하시고요. 기다려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실탄 모으시고요. 네. 자, 하느님께서